자, 967번 보일 마플 시너지 서술형입니다. 일단 A, B 차집합이 다음과 같이 원소가 3개.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 A에서 B에 속하는 것만 싹 지웠더니 원소가 3개가 되는데 이게 1, 4, 7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 교집합을 A에서 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 3끼리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 원소가 3개 남았기 때문에 자, 우린 일단 이렇게 얘네 둘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떻게 보냐면 A가 만약에 4라고 했을 때 2A-1이 7입니다. 그치? 그죠? 만약에 A가 7이라고 한다면 2A-1은 뭐가 되죠? 14, 13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4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A가 4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자, A의 원소 중에서 B에 포함하는 원소, 이런 얘기는 뭐냐면 A 교집합 B가 지금 하나였다. 고 3으로 하나였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A가 이거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B를 찾으면 일단 3이 있었고 A 더하기 2니까 6이고 A-2니까 2가 되겠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 2, 3, 6인데 걔네들의 합이니까 2, 3, 6. 자, 더하면 어떻게 되죠? 11이 되겠습니다. 자, 968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AB 교집합이 0,4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4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게 마이너스 5니까 이게 0 또는 4 또는 4 또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4가 있으니까 만약에 자, 1번 A를 지금 구하는 과정은 1번을 얘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A를 구하는 과정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A-4가 0일 때 가능하다. 그럼 A가 4가 되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요건 어떻게 되냐면 4, 4, 16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3. 즉 얘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A라는 건 일단 4에다가 0이 되고 나머지 식은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B를 찾아야 되는데, 자, A가 지금 현재 4이기 때문에 B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마이너스 5에다가 요거는 계산하면 5, 25. 아, 쏘리. 4, 4, 16에다가 4, 7에 28에 그 다음에 플러스 12. 그럼 이게 없어지니까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0,4가 이제 교집합이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0,4가 있지만 여기는 0,4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경우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거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A를 이제 4로 놨을 때 이거는 잘못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네들은 지워도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 이제 풀이에서 지금 얘가 0이 때는 말이 안 된다 이거니까 두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이다. 요거를 가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데 A가 3인 경우와 A가 1인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어쨌든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A 속에는 0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 그럼 B 속에 이제 0사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만 이제 따지면 되는 건데, 그럼 B의 원소는 어떻게 된다? 원소만 쓰면 마이너스 5에다가 4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죠? 자, 3, 3, 9 13, 21 플러스 12. 요거 계산하면은 21이 되니까 0이 되겠습니다. 0이 됐어. 맞지? 그럼 어떠냐면 B에도 4, 0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가 이제 뭐냐면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에 보면은 마이너스 5에 얘는 2에다가 혹은 1에다가 마이너스 7 플러스 12. 그럼 13에서 빼면 6이 되니까 0사가 없습니다. 그치? 이건 이제 안 되는 경우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의해서 A는 뭐가 됐다?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A는 3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A, B 집합이 어떻게 되냐면 4에다가 A가 3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에 여기는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B라는 거는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5에 4에다가 옆에 있는 게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 B의 합집합은 어떻게 돼요? A, B의 합집합은
공통되는 거 하나씩만 쓰면 되니까 4영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4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이제 좀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보면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놓고 드모로 간의 법칙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얘기는 뭐냐면 A 합 B에서 A 교 B를 뺀다. 대칭 차집합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했고, 그럼 두 개의 이제 집합이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해당되는 요 녀석을 빼면 되니까 영사를 지워버립니다. 맞죠? 그럼 요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고, 이것들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자, 960번. 자, A, B가 각각 있고 어떤 C가 있습니다. 다음 식을 만족하는 C의 개수를 찾아라. 이건데, 자, C의 개수는 일단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A의 일단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그 공식이 있잖아요. 그치? 그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A의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에 C랑 B는 겹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C라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을 고르되 B랑 겹치는 게 없는 걸 빼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전체 집합은 뭐가 되냐면, 자, C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전체 어떻게 돼요? 일단 OX, OX 자유 선택을 해버리니까 전체 몇 가지가 나와요? 16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 안에는 A의 부분집합 속에 BC의 교집합이 이렇게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B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일단 전체 집합을 구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해결됐고, 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쉬우니까, 자, A의 부분집합을 구하되, 자, B랑 겹치는 게 없도록. 이게 무슨 말이야? 3, 4는 고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3, 4를 고르지 말자. 이런 얘기가 뭐냐면, 자, 공집합이 되도록 B와 C의 교집합이 없도록 이렇게 부분집합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몇 가지가 되죠?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니?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가 이제 16개였는데 여기 4개니까 4개를 빼면은 여기는 8개. 합쳐가지고 16. 더하기 빼기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개수가 몇 가지다? 8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틀려가지고 16에서 4를 빼면은 12가지. 자, 그렇게 고치고 넘어가겠습니다. 970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원소가 9개 있는 집합이 있고,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이제 개수를 구하라. 근데 부분 집합을 그냥 구하면 쉬운데, 이 두 개를 만족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1번, 얘를 2번이라 했을 때, 1번을 해석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A랑 X 합집합 시켰는데 X가 나왔다. 그 얘기는 호환관계가 있으면서 X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고, 두 번째, B차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럼 B차 A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B차 A. B차 A라는 것은 집합인데, B에서 A에 해당하는 것만 빼겠다. 1, 2, 3을 빼면 돼. 3. 됐지? 1, 2는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가 4, 5, 8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요렇게 생긴 녀석하고 X를 부집합 시켰을 때, 공집합이라는 말은 확실히 4는 X에서 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도 X에서 구할 수가 없고, 8도 X에는 없다. 이게 확실한 2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뭘 구한다? U의 부분집합을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U의 부분집합을 구하되, 자, 뭐가 들어갑니까? A의 모든 원소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U의 부분집합이니까 다 자유선택으로 이렇게 9가지를 때 A를 몽땅 선택해야 돼.
1, 2, 3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자유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일단 요게 인제 1 번까지의 인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추가 조건 2 번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는 선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5도 선택하면 안 됐고, 그다음에 8도 선택하면 안 됐던 겁니다. 이해됐지? 그럼 자 두 가지를 다 만족하게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된다? 자 요러한 부분 집합 x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2의 3승, 즉 8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봐. x에 반드시 포함되는 원소는 무엇이다? 뭐가 돼요? a의 원소 1, 2, 3이 되겠고, 맞죠? 두 번째, 포함되지 않는 원소는 무엇이다? 2번 해석처럼 4, 5, 8이 되겠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971번.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일단 6개, 6개. 그러니까 두 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6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m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일단 SM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32. 그죠?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62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m과 n의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일단 60인데, 요걸 어떻게 좀 해석할까? 자, 봅시다. 일단 SM을 더해. 그 다음에 SN도 싹 더해. 그죠? 그럼 두 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얘네가 두 번 들어가. 맞죠? 그래서 이거 한 번을 빼겠습니다. 그럼 한 번을 빼야 되니까 요 녀석의 합을 빼면 되니까, 합은 어떻게 되죠? 더하면 11에다가 20이 되겠습니다. 20을 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되느냐? SM 더하기 SN이라는 것이 62 더하기 20, 즉 8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32이기 때문에 식을 좀 정리를 하면은 32 더하기 SN, 이것은 요 두 개를 이제 계산하면 80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32를 양쪽에서 빼주면 SN이라는 것은 50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위에 있는 문장을 해석했더니 요런 저기 뜻이 됐던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SN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원소가 지금 6개다 보니까 얘는 일단 이 전체에 이제 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SM이 일단 필요하고, 원소 개수만큼 뭐가 6K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M이라는 것은 여기서 3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32를 대입할 수 있고, 결국 얘가 18이 되면 50이 되니까 6K가 18이 된다면 어떻게 돼? K라는 거는 3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집합 M을 구하라. 요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K를 이렇게 구했어요, 지금. K가 3이 나왔습니다. 자, 1단계에서 K가 3이라는 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2단계에서 보면은 M과 N의 교집합을 이용하고 M을 찾, 그러니까 어차피 K가 3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M을 찾으면 N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편의상 요거 이제 순서를 정했었는데, 맞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교집합이 4, 7, 9라는 것은, 이게 물론 순서에 맞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교집합이, 근데 아무거나 어쨌든 뭐 3개가 이렇게 선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M이라는 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확실하게 4, 7, 9라는 게 들어있고, 나머지 이제 3개니까 번호를 붙이면은 어떤 게 이제 특정이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원소를 맞춰줬습니다. 자, A, B, C라고 써도 될까요? 일단 알파, 베타, 감마를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N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N이라는 건 어때? 3을 이제 각각 더한 그런 것들이니까 일단 요거는 7이 되고, 얘는 10이 되고, 요거는 1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이렇게 또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죠? 3개가 나오잖아요. 그치?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서 보니까 4, 7, 9가 여기는 있는데, 이쪽에는 뭐야?
479가 없어요. 그치? 맞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79를 만들어야 돼. 맞죠? 79가 아니라 479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쨌든 7이 있으니까 4와 9가 따로 와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게 마지막에는 어떤 또 다른 뭐 원소가 있겠다. 여기서 X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6개가 나온다. 그럼 어쨌든 이제 얘를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4라는 게 어때요?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지? 얘가 1로 가게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또 9는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빠져서 가는 거니까 6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던 숫자가 두 개가 나와버렸어요. 1이랑 6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SM, M의 이제 총합이 32니까 여기서 이제 반마까지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더해볼게요. 더해보면 47 더하면은 11에다가 9 더하니까 20, 자, 27에다가 5를 더하면 32가 될까요? 자, 5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5가, 자, 요런 식으로 확실하게 겹치지 않게 1, 4, 5, 6, 7, 9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갖는 M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M을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나타냈지, 지금.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972번. 전체 집합이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고, 자, 부분집합 AN인데, 이거는 어쨌든 N의 배수, 즉, 배수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를 N의 양의 약수, 그러니까 약수 집합과 배수 집합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봐봐. 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1번을 좀 풀면 1단계.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첫 단계는 6이랑 8, 이건 뭐예요? 6과 8의 공배수입니다. 6과 8의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맞죠? 네, 공통 부분이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6과 8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6, 8의 이제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되죠? 2, 3, 6, 3, 2, 6, 6, 4, 24. 그럼 24의 배수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의 24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문제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4의 합집합, 뒤에 이 녀석이 오니까 그거 대신에 A24로 다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4랑 24 이게 무슨 관계예요? 약수 관계란 말이지. 또는 약수 배수 관계란 말이야. 서로. 그치? 관계, 약수 배수 관계야. 그럼 배수 집합에서는 숫자가 작을수록 좀 촘촘하기 때문에 좀 더 크고 서로 간에 그 호환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때? 여기서 합집합했을 때 큰 녀석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A4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A24, 24의 배수는 완전하게 4의 배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집합을 하면 4의 배수가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 100 이하에서 4의 배수를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되죠? 100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25개가 되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25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이제 100 이하에서 n의 약수를 이제 정의해 놓고 다음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자, 어쨌든 36의 약수, 8의 약수, 10의 약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리 약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합집합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구하는데 복잡하고 교집합은 조금 간단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교집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의 약수와 그다음에 8의 약수를 이제 먼저 공통분을 이제 찾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36의 약수와 이제 12의 약수의 공통분을 찾은 후에 이거를 합집합시키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요걸 보면 어때요? 36과 12는 약수 배수 관계잖아. 그치? 약수 배수 관계란 말이야. 그럼 요때는 이제 포함 관계가 있는데 배수 집합이랑 좀 다릅니다. 약수 집합은 숫자가 클수록 좀 더 촘촘하게 들어 있습니다. 배수 집합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36의 약수가 12의 약수를 모조리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이랬을 경우에 공통 부분은 뭐야? 포함되는 그 작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이거는 B의 12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할게. 그러면 자, 얘를 보면은 36의 약수하고 8의 약수의 교집합이니까 그냥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36의 약수는 자, 1, 2, 그 다음에 3, 4, 9, 36, 6, 6에 30. 뒤에 보면은 4, 9, 36, 12, 요거는 18, 36.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의 이제 약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 1, 2, 2, 4,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이 어떻게 되죠? 공통을 찾으면 1이 공통이고, 2도 있고, 4도 있고, 8은 없었네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을 해석할 때는 자,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되겠습니다. 1, 2, 4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집합을 하는 거니까 이걸 지워서 실제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1, 2, 4가 있고, 그죠? 자, 합집합. 자, 12의 약수니까 1, 2, 3, 4, 12, 2, 12,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공통을 없애고 정리를 하면은 1, 2, 3, 4, 그 다음에 6, 12.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소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의 원소는 얘네들의 합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3, 6, 10, 16. 그럼 어떻게 돼요? 28. 요거 원소의 합은 28이 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다. 무슨 얘기냐? 그럼 요 x가 실수고 x가 실수니까 요 부등식을 실수 범위 내에서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등식을 풀면은 요 만족하는 범위가 나올 때 그 범위들을 각각 A, B의 A, B의 이제 집합의 원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범위들의 이제 공통 범위와 이제 한 범위에서 나머지를 뺀 거, 얘네들을 합친 후에 B의 범위와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뭐 A가 된다. 답하죠? 하여튼 이거를 만족하도록 뭘 찾아라? A를 찾고 결국에 뭐예요? 그 A가 여러 개인가 봐, 그치? 최대 최소 어떤 범위를 갖는 그 A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서 그거를 빼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봐요. 일단 먼저 여기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 또는 조금 이제 쉽게 해석해서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좀 쉽게 형태를 바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 이거 어떻게 되죠? 6이 12가 되고 이거 플러스 플러스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x가 있는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6이 작으니까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지. 자, 두 번째는 자, 이런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봐봐. a-5 곱하기 그다음에 a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지? 그럼 그거 합하면은 2a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음수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의 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되죠. 가로 안에 마이너스에서 a 마이너스 5 가로 닫고 마이너스 붙이고 a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걸 해석을 하면은 x가 있고 x에 대한 범위는 일단 a 플러스 5가 더 큰 거니까 a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뭔진 모르지만 또 움직이는 이런 범위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는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풀었어. 자, 얘를 풀기 위해서 한번 그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A랑 B를 이렇게 만나게 일단 그려 놓고 맞죠? 만나게 그려 놓고 이게 이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쵸? 그다음에 A차 B는 여기입니다. 그거 합집합하면은 A입니다. 그쵸? 그럼 이 얘기가 뭐야? 얘가 A라는 뜻 아니야. 그럼 결국 A, B의 교집합이 A다. 이런 얘기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근데 그거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작은 거란 말이야. 포함 관계가 있으면서 작은 게 A라는 뜻이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이다? 이 얘기는 요렇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포함 관계를 구해라. 구했잖아. 그치?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요 관계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이렇게 해집합 구해 놨잖아요. 그래서 구해 보겠습니다. 잘 봐. 자, A라는 거를 먼저 쓰면은 -6에 이 2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계를 포함하면서 양쪽 이 범위가 바로 뭐다? A. 근데 A가 완전하게 이제 B에 들어가니까 B라는 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인제 있다. 그럼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A-5가 되는 거고 이 값이 뭐가 됩니까? A+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양쪽이 포함됐기 때문에 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크거나 같다 하면 되고 얘도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하나씩 정리를 해 보면 자 여기 먼저 정리하고 이거 두 번째로 정리하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A는 -1 이하 그다음에 동시에 2 번도 만들 얘가 2 번이야.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7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왼쪽 값은 -7이 되고 오른쪽 값은 -1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최대 최소는 결국 범위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최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해 놨으니까 자, 라지 m이라는 건 뭐죠? 말하자면 라지 m이라는 건 -1이고 맞죠? 그다음에 빼기 자, 스몰 m이라는 것은 -7이기 때문에 계산을 정리하면은 어떻게 된다? 6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974번 2학기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자, 수학 과목, 영어 과목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A, B라고 합시다. 그럼 요게 인제 A야. 맞죠?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A네. 근데 여기는 뭐야? B입니다. 그죠? 자, 두 과목도 신청하지 않았다. 어느 두 과목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자, A랑 B 이거의 바깥에 있는 게 13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두 과목 중 하나만 신청하였다. 얘는 또 뭐지? 요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대칭 차집합. 요게 바로 6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전체 반 학생 수를 이제 x라 했을 때 x를 구하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뭐라고 좀 했냐면 쭉 보니까 자, 봐봐. 이 반 전체 학생 수를 x라 할 때 x를 구하는 과정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수학이랑 영어를 나타낸 학생 수를 x로 표현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학 또는 영어니까 요거는 이제 A 합집합 B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 A 더하고 그다음에 B를 더한 다음에 그래서 교집합을 이제 한 번 빼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A는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18명 있고, 그죠? 그다음에 N이라는 거는 여기 20명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집합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맞죠? 자, 근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수학 또는 영어 과목을 시청한 학생 수를 X에 대해서 나타내라. 요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합집합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 인제 합집합의 바깥 부분이 13명이란 말이야. 13명. 맞죠? 이 인원수가 어떻게 된다? 전체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이 우리는 X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요 합집합 부분은 어떻게
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38 마이너스 교집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38 마이너스 자 교집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교집합만 찾는다면 x를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대칭 차집합을 이제 이용하면 잘 봐. A 대칭 차집합 B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자, 합집합에서 누굴 뺀다? 교집합을 뺀다고 하였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지금 찾아놨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한다? 교집합을 한 번 더 뺀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말하자면 자,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6명이라면 이는 요 합집합의 원소 어떻게 되죠? 18 더하기 20명. 그다음에 자, 우리 요 교집합에 해당되는 그 사람 수를 A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한 번 빼면은 이게 합집합에 속하는 사람 수인데 여기서 보면은 대칭 차집합은 여기서 한 번 더 빼주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고 자, 대칭 차집합에 의해서 우리는 교집합의 원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구해 봅시다. 자, 이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가 되고, 맞죠? 얘네들은 3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양쪽으로 좀 이항해서 보면 2A는 30가 되고, A는 뭐가 된다? A는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 교집합의 원소의 인원수가 16명이 되겠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구해놨던, 자, 여기, X라는 그 전체 인원수를 이제 구하는데 필요한 요 관계식에 의해서 교집합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16을 집어넣으면 X에 대해서 X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나온다? 자, 이들의 관계, 아이고, 지웠네. 이들의 관계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30에서 이걸 빼주니까 22가 되겠고, 맞죠? 이걸 더하면은 35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X는 35명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975번. 오지 탐험대 회원 30명. 남극과 에베레스트 산에 모두 다녀온 회원은 5명. 남극 A, 에베레스트 B라고 하겠습니다. 요 모두 다녀왔으니까 요 사람은 A 합 B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남극과 에베레스트 어느 곳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6명. 표시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에 해당하는 인원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남극에 다녀온 회원이 에베레스트보다 3명이 더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남극, NA라는 것은 NB와 비교했을 때, 여기 이제 3명을 채우면 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남극만 다녀온 회원수를 구하는 문제다. 남극만 다녀온 수고, 얘를 이제 찾을 건데, 남극 또는 에베레스트. 그럼 1단계는 뭐예요? N, A 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거는 이제 전체 30명 중에서 뭘 빼면 돼요? AB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빼면 돼요. 문제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3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여기 6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거 6명으로 빼주면은 어떻게 된다? 24명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남극에 다녀온 회원수를 구하겠습니다. 2번. 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여기 A가 있고, 여기 이제 B가 있습니다. 맞죠? 바깥에 이제 6명이 있어가지고, 모두 다녀온 회원은 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쪽을, 자, 보면, 남극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사실 X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녀석을 좀 이용할 거예요. 요거를 좀 이용해 보면, X 플러스 5라는 NA가, NB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얘를 AY라고 표현한다면 5 더하기 Y에다가 3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X-Y는 3이다.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갖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남극에 다녀온 회원 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합집합이 24 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아래쪽의 그림에서처럼 x 더하기 y 더하기 5가 24가 되므로 자, 우리는 x 더하기 y가 19라는 식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방금 전에 구했던 이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2x가 무엇이 된다? 자, 3과 19를 더한 22가 되게 되고 결국 x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자, 두 번째 단계에서 x가 이제 11명이고 마찬가지로 x 더하기 y라는 게 19명이니까 여기 8이라고 구할 수 있다면 자, 2단계에서 남극을 다녀온 수가 사람이 16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극만 다녀온 사람은 11명이라는 거 역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976번 전체 학생이 30명이다 이렇게 세팅하고 소설 A를 읽은 학생은 28, B를 읽은 학생은 22명. 물음에 답하세요. 자, 모두 읽었다? 그럼 뭐가 돼요? 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맞죠?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A만 읽은 학생 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그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일단 요런 경우에는 자, 요 녀석을 우리가 X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합집합을 우리가 좀 그려보면 좋은데 자, 일단 그림에서 U가 있고 얘가 이제 30명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여기 A에 해당하는 학생은 28명이 되고 그 B에 해당하는 학생은 22명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자, 합집합의 범위를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합집합은 일단 가장 컸을 때 전체가 되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았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되면 되는데 작은 게 이제 큰 거에 포함되니까 여기서는 요 28이 최소라고 볼 수, 그러니까 합집합의 최소, 그렇지. 합집합의 최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합집합이라는 건 일단 이렇게 합집합이라는 건 일단 두 원을 모두 다 합치는 건데 한마디로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원소가 어떻게 돼? 이게 이제 큰 원으로 완전하게 이제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원으로 완전히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두 개의 원에서 두 개의 원에서 이제 하나의 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뭐가 돼요? 합집합이 제일 작을 때는 28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x로 얘를 보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 더하기 22에다가 x 하나를 빼주는 게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부등식을 잘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 x의 범위를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걸 정리하면은 양변에서 28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여긴 0이 되고 여긴 22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21을 또 빼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다. 이게 사라지겠죠. 맞지? 양변에 이제 음수로 곱하면 이렇게 분호 방향이 바뀌면서 22 여기는 2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x가 뭐였냐면 교집합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결국에 이것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최대는 이거 22입니다. 22 맞죠? 최대는 22가 되고 최소는 20이 되니까 그들의 차는 뭐가 된다? 2가 됐습니다. 자, 2단계를 이제 1단계와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소설 A만 읽은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8명에서 X를 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지금 이제 1번의 결과값인 이 범위로부터 28-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일단 마이너스 x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범위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20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2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항에다가 28을 더하면 여기 8이 되겠고 변화 없고 28-x에 그 다음에 28을 더하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거? 자, 지금 나온 이런 형태의 문자
즉 이런 형태는 누구예요? 여기 소설 A만 읽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 학생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최소값과 여기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합이니까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m이라는 것은 86, 14가 되겠습니다. 977번. 자, 수진해반 학생 35명, U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와 S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조사해봤더니, 자, A는 10, 그 다음에 S는 뭐가 돼요? 18명. 두 회사의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해본 모두 경험 있는 학생을 K라고 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N, A, 교집합 S.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학생 수를 이제 K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구하려면 이제 합집합을 이용해서 구하면 용이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던 대로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집합을 파악을 하고, 그죠? 35명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그 이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S라는 이용자가 있고,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K명이야. 오케이? 근데 이게 둘을 합해갖고 몇 명이다? 둘을 합쳐서 일단 12명이 되고, 맞죠? 이쪽에 이제 S쪽에 둘을 합치면 18명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부터 합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N, A 합집합 S라는 것은 일단 요것은 전체가 될 때 최대가 되고, 기본적으로 A나 S 둘 중에 하나, 즉 작은 것이 큰 쪽에 완전히 포함될 때 합집합이 가장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12와 18 중에서 18이 큰 거니까 작은 12가 이제 18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18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K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요 합집합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봐봐. 그럼 여기 18이 있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A, 어떻게 돼요? A. 12. 그 다음에 S는 18. 그 다음에 교집합 하나를 빼야 되니까 K 놓고, 요거는 35를 만족하도록 K의 범위를 찾는다면 뭐가 나온다? K의 최대 최소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 일단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되죠. 자, 일단 요거 30을 갖다 양변에 빼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30을 빼주면 여기 5가 되겠습니다. 맞죠? 요게 이제 지워지겠습니다. 그죠? 그럼 양변에 또 음수로 곱하면은 K가 되고 5가 바뀌면서 여기 마이너스 5로 변하고 여기는 12로 변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일단 이렇게 했는데, 자, K라는 건 사실 개수다 보니까 이거를 만족하지 않고, K라는 것은 애초에 본질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최대와 최소의 합은 어떻게 되겠다? 12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못 읽어갖고 한 번 더 풀겠습니다. 좋죠? 자, 어쨌든 자, 전체를 이제 35, 그다음에 A사 12명, S사 18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잘못 읽었네. 두 회사 모두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이게 선생님이 긍정적이라 요거를 못 봤어요. 알았지? 없느냐? 그러면 자, 우리 어나마즈를 좀 줍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두 회사 모두 사용 경험이 없기 때문에 A랑 S를 합집합한 다음에 그거의 여집합 있죠? 그거의 개수, 그 인원수가 K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 K가 그러니까 요 바깥쪽이 되겠고, 요 안쪽에 요 K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쪽의 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요걸 L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알았죠? 얘도 필요한 거야, 일단은. 자, 그러면 L이라는 게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건 아닌데, L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지. 방금 전 문제에서.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구해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전체 집합 여기 35라는 것은
우리가 인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합집합이라는 것은 일단 어때요? 12 더하기 18, 그다음에 L 하나 빼주고 바깥에 K를 더한다, 요런 얘기거든요. 그치? 맞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 보면은 얘는 어떨까? 30이 되니까 30을 양쪽으로 빼면은 얘가 5가 되고, 결국 우리는 L의 범위를 알기 때문에, 자, L은 자 K-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K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L의 범위를 이용을 하여 K의 범위를 찾겠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여기다 대입시켰다라고 치면은 이제 식이 어떻게 되나요? 식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0 이상 K-5, 그다음에 이것은 12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제 정리를 해 주면은 5 이상 K는 17 이하가 되겠다. 자, 이렇게 범위가 나왔고,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니까 어떻게 된다? 5 더하기 17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22가 나오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0명이야. 쭉. 쭉 보니까 대수 A, 미적분 1 B, 확률 C라고 하겠습니다. 선택한 학생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 자, 그러면 대수는 110,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D, 맞죠? 그다음에 대수와 미적분 모두 선택했다 했으니까 대수 A, 미적분 B니까 교집합이 60명, 맞죠? 자,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요런 거 잘 봐야 됩니다. 학생은 15명이다.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 하나라도 걸쳐 있는 거에 그 바깥쪽에 있으면 15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확률과 통계만 신청했다, 요거거든. 요걸 지금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 자, 전체 인제 200명이 있고, 지금 요 녀석이 인제 15명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합집합의 그 개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200명인데 거기서 15을 빼면 185명이 어쨌든 대수, 미적, 확통, 저걸 뭐 하나만 고를 수도 있고 2개 고를 수도 있고 뭐 3개를 고를 수도 있다, 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그려보면, 전체 인원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200명이 되겠습니다. 수는 그래서 200명이다. 그럼 자, 확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C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만 구하는 거야. 확통만 신청.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일단. 그죠? 근데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 놨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방금 전에 A, B의 교집합이 60이다, 요걸 알았습니다. 맞죠? 그러면 A, B의 합집합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요거는 여기다가 구해 놨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의 그 A는 어떻게 되죠? A는 110명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B는 100명이라고 나와 있고, 교집합은 지금 현재 어떻게? 교집합은 6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40이 돼 갖고 여기가 150명이 됩니다. 근데 지금 A, B 합집합의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가 이제 150명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방금 전에 구해놨던 요 185를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냐면, 잘 봐. 합집합을 구했던 요 150명에다가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요 추가 요 X명을 해주면 185명이 돼야 되니까 결국 확통만 선택한 학생은 몇 명이 된다? 35명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